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일본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전략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김지혜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화면에 보이시는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웨비나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연사분의 발표 자료의 경우 한일 순차 통역이 제공되나 발표 자료는 일본어 원문 그대로 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웨비나의 특성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 시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웨비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문의처 이메일로 보내주실 경우에 연사에게 확인 후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손욱일 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손욱일 관장입니다. 일본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전략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의료 산업은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최근 그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트라는 올해 초 오사카에 K-바이오 데스크를 신설하였으며 컨설팅 서비스,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일본 바이오 의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도 오사카 K-바이오 데스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의공상연계 개발기구 명예이사장님, 고베대학원 의학연구과 특명준 교수님 등 훌륭한 연사님을 초빙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웨비나는 일본 최대 의료 클러스터가 위치한 고베시에서 고베 의료산업도시 추진기구와 함께 처음으로 개최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베 의료산업도시 추진기구 요코츠 타카코 시니어 코디네이터님께서 일본 최대 라이프 사이언스 클러스터 고베 의료산업도시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皆様こんにちは。神戸医療産業都市推進機構の横地と申し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베 의료산업도시 추진기구의 요코치라고 합니다. 神戸医療産業都市推進機構はこれからご説明いたします神戸医療産業都市の企業を支援する機関です。 코베 의료산업도시 추진기구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코베 의료산업도시의 여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私はその組織の中で医療機器グループの国際展開コーディネーターとして企業を支援する仕事をしております。 저는 그 기구 속에서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전개 담당의 시니어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今日はこのような機会を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은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短い時間ではありますが、神戸医療産業都市について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 네, 그럼 짧은 시간입니다만 코베 의료산업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神戸医療産業都市は1995年に起こった阪神・淡路大震災の復興プロジェクトとして1998年に神戸市が始めたプロジェクトです。 코베 의료산업도시는 1995년에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부터 복구를 위해서 1998년에 코베시가 설립한 프로젝트입니다. 経済の復興、雇用の創出、アジア地域のへの医療の貢献を目指して活動を始めております。 경제 부흥과 그리고 고용 창출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의료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설치된 프로젝트였습니다. ライフサイエンス、医療分野でのエコシステムの形成を目指し活動を継続しております。 현재는 라이프 사이언스와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여 추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ちらのスライドの下の左の写真は1998年当初のもので、まだ何も建物等が建っていなかったことが分かります。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 1998년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아무것도 건설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기업도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右の写真は2024年の写真で、非常に多くの建物が建ち、たくさんの企業が集まってきていることが分かると思います。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2024년 현재의 사진입니다. 아주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건물들도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神戸は大阪からも非常に近く、首都圏からのアクセスも良好です。 코베는 오사카에서 아주 가까우며 수도권에서 오시기에도 아주 편한 곳에 있습니다. 神戸空港という国内空港がありまして、2025年からは国際チャーター便の就航、2030年には国際便の定期就航が始まると予定されております。 코베에는 코베 공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선만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2025년부터는 국제 임대편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2030년부터는 국제 전기 항로가 지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現在、神戸医療産業都市には363社の企業が集まっております。 현재 코베 의료 산업 도시에는 363개의 회사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その中で医療機器に関連する企業は約80社ございます。 그 속에서 의료기기에 관여된 회사는 약 80개 회사가 있습니다. 韓国からの企業も2社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한국에서 오신 회사도 지금 2개 회사가 있습니다. こちらは各分野の主な企業を示した図になっております。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각 분야의 주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医療機器のほかには、創薬バイオ領域ですとか再生医療の領域にも力を入れております。 의료기기 외의 분야를 보시면 재생의료라든가 그리고 창약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また神戸大学をはじめとした11の大学のキャンパスもございます。 그리고 코베 대학을 비롯하여 11개 대학의 캠퍼스도 여기에 있습니다. 神戸医療産業都市の特徴として8つの高度専門医療機関が集まっております。 코베 의료 산업 도시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8개의 고도 의료 병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我々推進機構の役割としてこういった医療機関と企業、大学、研究機関を結び医療機器の創出を推進する活動をしております。 저희 추진기구의 역할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의료기관과 그리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이어서 의료기기로서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こちらは過去25年の代表的な成果の紹介です。 지금 현재 보시는 슬라이드는 과거 25년 동안 저희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그 창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右上の写真ですけれども、地元企業である川崎重工とシスメックスが合同で作ったメディカロイドという会社の事例です。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는 사진은 코베 지역 기업인 가와사키 중공업과 시스맥스가 합동회사 조인트 벤처로 설립을 한 메디컬로이드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こちらは日本製の手術支援ロボット火の鳥という製品です。 이 제품은 일본제로 만들어진 수술 지원 로봇인 히노토리라는 제품입니다. 今後シンガポールで販売が始まり、アジア地域でも販売が進んでいきます。 이번에 싱가포르에서의 판매가 개시가 되었으며 이제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こちらは医療機器分野での支援の事例の紹介です。 지금 현재 보시는 슬라이드는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의 하나의 예시들입니다. 今まで59件の製品の事業化を支援してまいりました。 지금까지 59건의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我々はスタートアップの支援にも力を入れております。 저희는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現在約80社のスタートアップを支援しております。 현재 약 80개의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支援の一例としてケールサップというプログラムをご紹介します。 지원의 하나의 예시로서 KL 삽이라고 부르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こちらは、日本中から集めたスタートアップにピッチコンテストを行っていただき、上位のスタートアップがアメリカでアクセラレーションプログラムに参加できるというものです。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일본 국내에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피치 콘테스트를 개최를 해서 여기서 상위로 입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에 가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年には韓国の企業の方にも参加いただきました。 이 프로그램에는 2024년에 한국 기업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以上が簡単ではありますが、神戸医療産業都市の説明になります。 이상이 간단했습니다만 고베 의료 산업도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この機会にぜひ今後韓国の企業様とも連携できたら幸いです。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한국 기업과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니어 코디네이터님 소개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웨비나의 메인 강연 순서입니다. 첫 강연은 의공상 연계개발기구 쿠스모토 마사아키 명예이사장님의 일본 의료기기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쿠스모토でございます。 네, 쿠스모토라고 합니다. 本日は日本の医療機器産業の動向と、展望ということで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일본 의료기기 산업의 동향 및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私のプロフィールです。 지금 보시는 것은 제 프로필입니다. 大阪生まれで、76歳になります。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올해 76세가 되었습니다. 神戸大学大学院工学研究科機械工学を専攻しました。 코베대학 대학원에서 공학 연구과라는 곳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1973年に医療機器のメーカーに入社しまして、本年で医療機器に携わって51年になります。 1973년에 의료기기 메이커에 입사를 한 이래로 올해로 51년째 의료기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NPO 法人移行省連携開発機構で活動を行っております。 NPO 법인인 의공상연계개발기구라는 곳에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ものづくり企業で医療機器産業に参入したい、医療機器の開発を進めたいという会社に対して、お手伝いといいますか、支援を行っております。 제가 하는 활동은 제조기업 중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참여를 하고 싶다 혹은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을 하고 싶다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臨床工学技士の、免許を持っております。 그리고 저는 임상공학기사의 면허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手術の立ち会いは約2000例に上ります。 이를 통해서 수술에 참여한 횟수는 2,000건이 넘습니다. ここで医療機器産業の世界市場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그럼 지금부터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 시장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年度では約37兆円でありました。 2016년을 보시면 세계 의료기기의 시장은 약 37조엔 하나로 370조 원 정도였습니다. 10年後の2025年度では約50兆円になります。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내년에는 약 50조 엔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米国が 43%、 이 비율을 보시면 먼저 미국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日本が 8%、 일본은 8%, ドイツ、中国、フランス、イギリス、イタリア、カナダと続き、韓国では約 2%、1兆円の市場になります。
그 독일에 이어서 중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로 이어지고 한국은 약 2%, 전체 비용으로 보면 약 1조 엔 정도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医療機器産業の国内市場をちょっと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85年に9500億円の市場でありましたが、40年後の2020年には約4兆4000億の市場になっております。 1985년을 보시면 약 9,500억 엔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만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2022년을 보시면 4조 4천억 엔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右肩上がりの 4.5 倍になっております。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약 4.5배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少し見にくいと思いますが、世界シェアの日本企業の割合になりますが、内視鏡分野はオリンパスという世界的に有名な企業がありますので、50% 以上、ほぼ独占状態のシェアを持っております。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기기별 세계 시장 규모 속에서 일본계 기업이 얼마만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좀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내시경 시장은 올림푸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50% 이상 거의 독점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と眼底カメラなどの眼科関係も非常に高い伸びを示しております。 그리고 안저 카메라 등 안과 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産業別の比較をしますと、卸売業が126兆円、電気機器が85兆円、自動車が63兆円、医療機器が3兆8000億、2021年度。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산업별 일본 국내 산업별의 시장 규모 속에서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도매업이 126조 엔으로 가장 크고 두 번째로 전기기기가 85조 엔, 자동차가 63조 엔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는 약 3조 8천억 엔 정도의 시장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의 자료입니다. 医療機器の割合は3兆8000億で、そう大きくない市場ですが、電気機器の21分の1、自動車の16分の1、医療関係で比較しますと、国民医療費の10分の1、製薬の3分の1の市場規模になります。 의료기기만 보시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기기기의 약 21분의 1 정도의 규모이고 자동차의 약 16분의 1 그리고 의료 분야로 보시면 국민 의료비 전체 규모가 약 43조 엔인데 이 규모의 약 10분의 1 제약 분야의 3분의 1 정도의 규모로 나타나 있습니다. 少し見にくいグラフですが、医療機器分野は今後も非常に需要の伸びが見込まれております。 그렇습니다만 의료 산업 분야는 앞으로도 수요가 아주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분야입니다. 지금 보기가 어려운 그래프입니다만 의료기기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ロボット産業、医療機器というのは、この表の中心部より上の方にありますが、自動車や加工食品、石油などから見ますと、かなり高い需要が見込まれます。 지금 보시는 것은 의료기기 부분에 빨간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로봇 산업이 있습니다. 이 로봇 산업과 함께 의료기기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중간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성장할 분야입니다만 성장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가공식품, 석유 분야에 비해서 훨씬 성장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このような高い市場を持っております医療機器市場ですが、残念ながら1985年の統計を取り始めた以降、ずっと貿易収支は赤字になっております。 이렇게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입니다만 일본에서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한 1985년에서 보면 무역 수지를 보면 계속해서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年度で、輸出が約1兆円に対して輸入が2兆8000億、貿易収支が1兆8000億の赤字になっております。 맨 밑에 보시면 2021년을 보시면 수출이 1조 엔 정도 되었습니다만 수입이 2.8조 엔에 이르기 때문에 무역 수지를 보시면 1조 8천억 엔 정도의 그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このような中で、日本政府は医療産業を、国を挙げて支援したいということで、2012年、安倍内閣の時にアベノミクスの3本の矢の、成長戦略ですね、ここに医療機器産業を育成したいというふうに、打ち出しまして、それまでは既成産業であった医療機器を、国を挙げて、支援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決定しました。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 지원을 확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 정부의 지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012년 당시 아베 내각이었습니다만 아베 내각이 내건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화살 중에 성장 전략이라는 부분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규제가 많은 산업으로 보고 있었던 의료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2015年4月には AMED 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を設立し、内閣官房文部科学厚生労働経済産業の、一気通貫の支援を決定しております。 2015년 4월에는 일본 의료 연구 개발 기구 AMED라고 합니다. 이거를 설치하여서 각 성청에 있어서의 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을 일원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것은 내각 관방,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그리고 경제산업성 등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지원을 했었던 분야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통일된 원스톱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これによって企業の技術開発と市場開発支援の取り組みを大いに行っていきました。 이를 통해서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개발의 이 양쪽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しかし残念ながら、支援を行う移行連携コーディネーターの絶対的な人員不足により支援活動が円滑に進んでいない状況であります。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지원을 하는 실제 현장에서 지원을 해야 할 의공 연계를 해줄 코디네이터가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금 안고 있습니다. そのような、状況ですが、2019年の12月にコロナ禍が、勃発しましたが、2020年以降も医療機器は右肩上がりで伸びております。 그런 상황 속에서 2019년부터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의료기기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これは日本の医療機器市場の、売上高のランキングですが、どのような製品が、販売されているか、1番の内臓機能代用機、
これはペースメーカーに代表されるような、人体にとって変わるような機器ですね。これが5522億円。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2022년도에 일본의 의료기기 산업 속에서 어떤 제품이 매출이 높은지를 나타낸 랭킹의 표시입니다. 매출 랭킹입니다만 1위는 보시면 내장 기능 대용 기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심장 박동을 대신해주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기능입니다만 인체를 대신해주는 이런 기기가 약 5,522억 엔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10年前は循環器、歯科、歯ですね、歯科、人工透析、整形外科などの機械が、たくさん、市場に出回ってましたが、2022年度は、内視鏡関係、レントゲンに代表される CT、整形外科、コンタクトレンズ、それから歯科の関係ですね、この辺が上位を占めております。 10년 전의 순위를 보면 순환기, 치과, 인공투석, 성형외과 등에 대한 기기가 시장에서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2022년을 보시면 내시경 등 그리고 CT, 성형외과, 컨택트 렌즈, 치과 등의 분야가 지금 상위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次に来るのが人工呼吸器などの呼吸補助装置、それから手術関係の電気メス、あと眼科の関係、あと結紮縫合器、循環器のカテーテル、このようなものが上位を占めております。 그 다음 순위입니다만 14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인공호흡에 관련된 보조기구나 수술할 때 전기메스 그리고 안과기구 그리고 봉합기구 그 다음에 순환기 관련 기기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年間100億円以上の、医療機器は約100品目に上ります。 연간 100억 엔 이상 팔리는 의료기기는 100품목이 넘습니다. 今注目されております手術用の支援ロボット、これが、512億円の市場です。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수술용 지원 로봇을 보시면 일본 국내에서는 512억 엔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世界の納入台数はダヴィンチが、7500台、 세계 각국에 그 사용되고 있는 로봇을 보시면 다빈치라는 기계가 약 7,50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そのうちの日本国内で2023年の6月までに約600台が納入されています。 그 중에서 2023년 6월을 보시면 일본 국내에 이 다빈치가 약 600대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先ほど、神戸市の、火の鳥、神戸大学を中心として、国産で開発した手術支援ロボット火の鳥、これが、本年の10月で64台販売されております。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을 보시면 일본 국산으로 만든 수술 지원 로봇 아까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코베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그 코베 의료지원센터에서 만든 히노토리라는 이 기계가 현재 2023년 10월에 64대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日本の医療機器の輸入ですが、総額は2兆9180億円。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의 의료기기의 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만 통액을 보시면 약 2조 9,180억 엔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そのうちの 36% が米国からアメリカから輸入されております。 그 중에 36%가 미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次にアイルランド、中国と続きまして、韓国は739億円、
約 2.5% です。 그 미국에 이어서 아일랜드, 중국, 독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규모는 739억의 원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輸出の方を見てみますと、やはり、一番はアメリカで1733億円。 한편 일본에서 수출하는 그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를 보시면 역시 미국이 가장 많고 1,733억 엔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総額から見ますと、約 16%。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 16%가 미국입니다. 中国、ドイツと続き、韓国は、輸入と同じ 2.5% の277億円です。 미국에 이어서 중국, 독일로 이어집니다만 대한민국은 수입과 수출이 거의 비슷한 규모 약 2.5%를 차지하는 277억 엔을 그 한국에서 일본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米国は、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米国は、先ほどの貿易収支でお話ししますと、8600億円の輸入超過となっております。 무역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대해서는 일본은 약 8,600억 엔 정도의 무역 수지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ここで主要医療機器の発明国、そして生産地域をちょっと考察してみますと、体温計、血圧計などは、ヨーロッパで発明されて、日本では大量に生産されています。 지금 보시는 표는 주요 의료기기의 발명지와 그리고 생산 지역에 대한 표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체온계, 혈압계에 관해서는 유럽에서 개발이 되었고 유럽에서 발명이 되었고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初期の医療機器は、麻酔機、人工呼吸器、超音波診断装置などヨーロッパで開発されています。 초기의 의료기기 주로 마취 그리고 인공호흡, 초음파 진단 장치 등은 대부분이 유럽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生命に直接関係のあるペースメーカー、人工臓器、手術支援ロボットなどはほとんどアメリカです。 한편으로 생명에 직접 연관이 되는 심장 박동기, 페이스메이커나 인공 장비 그리고 수술 로봇 등은 주로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日本では電気磁気治療器などが開発されて、在宅といいますか、自宅で使われているのが多いです。 일본의 경우에는 전기 자기 치료기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개발되어서 주로 재택 의료 등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パルスオキシメーターは今、一番使われている医療機器でありますが、これは日本光電という会社の青柳さんが開発して、米国で商品化されました。 그 중에서 펄스 옥시메터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계는 니혼 코덴이라는 회사의 아오야기 씨가 개발을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개발을 해서 지금 주로 미국 등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今ほとんどが中国で生産されています。 그러나 이 기계는 지금은 현재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内視鏡分野は先ほどお話ししましたように欧米で発明されてますが、ほとんど日本で生産されています。 내시경 분야를 보시면 내시경은 유럽에서 발명이 된 제품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주로 일본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最近の、医療機器の開発で特筆すべきものが少しありましたのでご紹介します。 최근의 의료기기 중에서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国で発明された便潜血シート、
한국에서 발명된 부분입니다만 그 잠혈 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検便をしないで、検査紙をですね、便のところに触れさせて、鮮血を見るというものです。 이것은 그 대변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지만을 활용해서 그 검사를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지 기능입니다. もう一つは、侵襲がない脳動脈瘤発症のリスクの評価サービスです。 또 한 가지는 침습이 없는 뇌동맥류 발병 리스크에 대한 평가 서비스입니다. 今後このような商品が、注目されると思います。 이 둘은 한국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더욱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暮らしの中の医療機器の役割ということで、経済産業省が2030年の暮らしと医療機器ということで発表されたものです。 지금 보시는 것은 생활 속의 의료기기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산업성이 2030년의 생활과 의료기기의 역할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現在でももう使用されてます心電図モニターのついたアップルウォッチ、 지금 현재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심전도 모니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애플워치라든가 それから、職場オフィスで、IC カードによる社員の健康管理、 그리고 직장에서 IC 카드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그런 IC 카드를 통한 직원들의 그 건강 진단 등도 지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社員食堂のランチメニューの、カロリー計算なども自動でできるような、ものも開発されています。 그리고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이 점심의 칼로리 계산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この表は医療機器の外側にも大きなビジネス領域があるというものです。 지금 보시는 표는 의료기기의 외부에서도 큰 비즈니스 영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医療機器も在宅医療、そして原料、部品、ソフトウェアなど、製品だけじゃなくって、いろんなものが関係してきます。 왼쪽 위가 의료기기 분야입니다만 의료기기도 재택의료라든가 원료, 부품, 소프트웨어 등이 앞으로 더 많은 영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介護福祉機器も例えば、特別養護老人ホームなどの施設、 의료 부분에 있어서 개호와 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개호라는 건 노인 요양입니다만 특별 노인 요양 홈, 노인 요양 시설 실버타운과 같은 데서도 사용되는 분야가 비즈니스가 새로이 개발될 것입니다. あと、介護者を運ぶような自動車、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노인들을 이동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부분도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健康器具ですがフィットネス、温泉施設、健康食品、 그리고 건강기구를 보시면 피트니스 제품, 온천 시설이나 건강식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これらのものは医療機器よりも大きな市場を持っております。 실제로 이런 건강기구에 관해서는 의료기기 분야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医療機器産業の将来性ですが、医療機器産業は我が国の今後の成長を支えるリーディング産業として期待されております。 의료기기 산업의 장래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일본의 앞으로의 성장을 지탱할 리딩 산업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別の見方をしますと、長寿社会到来で医療を必要とする高齢者が増え続けています。 다른 시점에서 보면 장수 사회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오래 살기 때문에 의료가 필요해지는 그런 고령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日本は少子高齢化ですが、平均寿命は男性が81点何歳、女性は
86. 点何歳、寿命は年々増え続けております。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입니다만 지금 남성의 경우 81.7세가 기대 수명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86.7세가 기대 수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さらに国内総生産 GDP にも連動していきます。 이 의료기기의 산업은 GDP하고도 연동이 될 것입니다. 今後医療介護機器の枠にとらわれず健康予防医療をテーマとしてスポーツ、フィットネス、美容、レジャーこのようなものとリンクしていくでしょう。 의료기기 산업은 앞으로 의료와 그리고 노인 요양 등의 그런 틀 속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 예방 의료를 테마로 하여 스포츠, 피트니스, 미용, 레저 산업 등과도 연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医療機器産業は未来が明るいです。 이런 점에서 보면 의료기기 산업은 미래가 아주 밝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皆さんここに参加してください。 여러분도 이 분야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4명의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본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 후 2시 50분경에 다시 웨비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휴식 잘 취하셨나요? 지금부터 일본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전략 웨비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시작은 고베대학원 의학연구과 가토 히로시 특명준 교수님께서 임상공학기사 시점에서 본 일본 의료기기 시장의 불변 수요 및 가변 수요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本日は、臨床工学技士の視点から、臨床工学技士と、医工連携、日本の医療機関について、そして医療機器ビジネスの普遍ニーズと可変ニーズ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申し遅れました私加藤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상공학 기사의 시점에서 본 일본 의료기기 비즈니스의 불변 수요와 가변 수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저는 코베대학 대학원의 가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では、簡単に自己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名前は加藤博と言います。年齢は56歳になりました。現在、神戸大学医学部、医療創生工学専攻で特命准教授をしております。 네,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카토 히로시라고 하고 현재 56세가 됐습니다. 코베대학 의학부 창생공학 전공 분야에서 특명准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医療機器開発に関するお仕事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ので、ご覧のようなお仕事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의료기기 개발에 관한 업무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現在30年、これまでに30年ほど臨床で業務をしておりましたので、臨床現場のことも熟知しているつもりです。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네, 그럼 지금부터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本日のアジェンダをご覧ください。まず最初は臨床工学技士と医工連携についてです。 오늘의 아젠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젠다는 임상공학 기사와 의공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皆さんは臨床工学技士という職業をご存知でしょうか。 여러분들께서는 임상공학 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臨床工学技士は臨床工学技士法により、医師の指示のもとに生命維持管理装置の操作及び保守点検を行うものを言います。 임상공학 기사는 임상공학 기사법에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명 유지 관리 장치의 조작 및 보수 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具体的には、下の図の
例えば人工呼吸器や人工心肺装置、人工腎臓や内視鏡装置、それからカテーテル室などで業務を行っています。 구체적인 업무는 지금 그림에 있다시피 인공호흡기라든가 인공심장장치, 인공신장장치 혹은 내시경 등등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해서 실제로 다루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このように医療機器の操作や保守、それに医療機器の保守点検を行っていますが、現在、臨床工学技士の資格取得者は約5万人、医療機関で働いている臨床工学技士は3万5千人と言われています。 이런 식으로 저희는 병원 등에서 이런 장치의 조작 및 보수 점검을 담당을 합니다만 현재 일본에서 임상공학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약 5만 명,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임상공학 기사는 약 3만 5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日本において医療機関は医療法により病院等が管理する医療機器のすべてにかかる安全管理のための体制を確保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일본에 있어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서 병원 등이 관리하는 의료기기 모든 것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체제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これは簡単に言うと、臨床工学技士が病院で使用する医療機器すべての安全管理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임상공학 기사가 모든 의료기기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기에 관한 안전점검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大学病院では1万2000台以上の医療機器を2500種類に細分化されていまして、これらを管理、保守点検しています。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는 약 12,000대 이상 그리고 2,500 종류의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さらにそれらの医療機器を用いて保守点検のみにとどまらず、多くの臨床業務も行っています。 여기에 의료기기의 보수 점검뿐만 아니라 인삼 업무도 기사가 담당을 해야 될 업무입니다. それにより医療機器のライフサイクルに精通し、医療機器の購入選定、操作、運用、教育トラブル対応、購入から廃棄更新に至るまでに携わっ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임상공학 기사는 의료기기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며 의료기기의 선정과 구입, 조작, 운영, 교육, 트러블 대응, 그리고 구매에서 갱신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また臨床業務から病院経営まで医療職種としてですね、医療機器を管理することで、その医療経営やその医療機器の安全管理に携わっています。つまり直接的かつ俯瞰的にそれらを捉え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임상에서부터 병원의 경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를 관리를 하면서 의료기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상기사는 그 직접적이며 또 동시에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また養成校の履修課程では物理、電気電子工学、システム情報処理、設計製図などを履修している者もいるため、産業界の方々との会話やその言語を知識を通訳することが可能です。 그리고 의료공학 기사의 경우에는 물리, 전기, 전자 분야, 그리고 시스템 정보 처리, 설계 도면 등에 대한 그 수업을 이수를 한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산업계와의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측면의 통역을 담당하는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こちらは公益社団法人日本臨床工学技士会林学さん連携推進委員会の体制図となります。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공익사단법인 일본 임상공학기사회의 임학산연계위원회의 그 도표입니다. 私はこの委員会の立ち上げから7年間運営を行ってきました。 저는 이 위원회의 설립부터 7년간 이 업무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非常に多忙な委員会となっていますが、臨床工学技士が医療機器開発に携われる体制を構築することが実現してきました。 아주 바쁜 위원회입니다만 임상공학 기사가 의료기기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この委員会では、経済産業省や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などに臨床工学技士を派遣しています。 이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성이나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 등의 임상공학 기사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以外に8名の委員がいますが、彼らは所属する医療機関の近くにある経済産業局と連携しており、医療ニーズの共有やイベントを共同で行っています。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지역 근처에 있는 각 지방의 경제산업국이 있습니다. 이 경제산업국과 연계를 하여 의료의 수요에 대한 공유나 이벤트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こちらのスライドは公益社団法人日本臨床工学技士会が開催する日本臨床工学会という学会です。臨床工学技士が一堂に会する臨床工学技士にとっては一番大きな学会になります。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공익사단법인 일본 임상공학기사회가 개최를 하는 일본 임상공학학회라는 학회입니다. 여기에 임상공학 기사들이 모두가 모이는 가장 큰 학회로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その中でも2016年から移行連携に関する学会でのセッションを開催しており、2024年度、2025年度以降も継続的に開催される予定となっています。 이 속에서 2016년부터 의공 연계에 관한 세션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202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このような取り組みの中で、林学さん連携委員会では、把握している、これまでの臨床工学技士の開発による移行連携の実績を公開しています。左の、このスライドは、これまで7回実施した移行連携アワードの最優秀製品、ほとんど医療機器ですが、そうでないものも含まれていますが、最優秀製品となっています。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위원회 속에서 의학산연계위원회가 파악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 임상공학 기사에 의한 의공 연계를 통한 의료기기에 대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임상공학 기사가 이 개발에 참여한 내용들이며 지금까지 7번 의공 연계 어워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가 됩니다. スライドの中にはありませんが、医療機器を開発して起業する臨床工学技士も数名出てきています。 이 슬라이드에는 없습니다만 직접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고 계시는 의료공학 기사도 계십니다. こちらは経済産業省の医療福祉機器産業室ワーキング概要報告となります。 지금 보시는 것은 경제산업성의 의료복지기기산업실이라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곳의 개요 보고입니다. こちらでは日本臨床工学技士会が進める臨床工学技士による医療機器開発事例をこのように取り上げられています。 여기서는 일본 임상공학기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임상공학기사에 의한 의료기기 개발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赤枠の中の左側の写真は腹水ろ過濃縮装置で、右側の写真は自動過負圧コントローラーとなります。 지금 빨간 테두리로 되어 있는 왼쪽 편의 사진을 보시면 복수 여가 농축 장치이며 오른쪽 사진은 자동 가프 압 컨트롤러 사진입니다. ちなみにこの右側の自動過負圧コントローラーは日本の企業村田製作所と私が一緒に開発をいたしました。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컨트롤러는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라고 하는 회사와 제가 같이 개발을 한 제품입니다. 医療機器の開発についてはニーズオリエンテッドで行うことが鉄則とされていますが、この時は村田製作所の技術をもとにテックプッシュで開発いたしました。 의료기기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있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라타 제작소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自動過負圧コントローラーでは現在市場で1位のシェアを獲得していると聞いています。 현재 자동 커프압 컨트롤러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의 가장 톱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はいスライドはこれまでの臨床工学技師による医療機器開発の成功事例をまとめた図となります。縦軸はい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지금까지의 임상공학 기사에 의한 의료기기 개발의 성공 사례를 정리한 도면입니다. 縦軸に新規性、横軸に医療機器のクラス分類でマッピングすると、非医療機器クラス1、クラス2の医療機器、かつ後発医療機器、改良医療機器に分類されるものが多くなっています。 세로축은 신규성이며 가로축은 의료기기 클래스 분류로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비의료기기 그리고 클래스 1, 클래스 2의 장치 및 후발 의료기기 그리고 개량된 의료기기 분야로 분류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また業務で関わる保守点検に関する分野の開発が多いことも特徴的と言えます。 그리고 실제로 업무에 관여가 되는 안전 보수 점검에 관한 분야에 대한 개발이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この左の下の、血圧計みたいな装置は、カフ漏れを測定する、点検機器となります。 지금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게 혈압계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뭐 하는 기계냐면 커프 중에서 커프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しかし一方で中小企業と開発する非医療機器の製品は販売に苦労することが少なくありません。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중소기업과 개발하는 비의료기기 등에 관해서는 판매와 그리고 영업 등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こういうことが起こっている背景を理解するには、医療機器の販売力を分析する必要があります。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マーケティングをされている方には釈迦に説法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께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最も販売しやすいのはこれまでにない革新的な医療機器となります。 가장 판매하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될 것입니다. これらは他に対象機器がありませんので、高額で販売できる製品となります。 이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제품이 없기 때문에 고액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입니다. その次にオンリーワンの製品となります。 그 다음은 온리원의 제품입니다. この製品は唯一無二の製品のため選択肢がなくすでに売れている製品となります。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유일무이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 될 것입니다. その次にベストスペック製品です。 그 다음이 베스트 스펙 제품입니다. この製品は横並びの製品の中でも最も性能が良い製品です。 이 제품은 여러 가지 상품 속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을 가리킵니다. そのため市場から比較的選ばれやすい機器になります。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쉬운 그런 기계가 될 것입니다. ですが価格や販路などにより横並び製品に負けてしまうこともあります。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라든가 판로에 따라서는 다른 제품에 밀릴 수도 있게 됩니다. その次は横並び製品です。 그 다음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비슷비슷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横並び製品は製品の性能に差がないため、医療機器を販売するための戦略が必要です。 이런 제품군의 경우에는 제품의 성능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판매할 것인지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つまり価格販路の面で大手が有利となります。 그러다 보니 가격이라든가 판로의 측면에서 보면 대형 기업들이 유리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以降連携による医療機器の開発はマーケティングのスペシャリストが不在なケースが多く、このような製品ができてしまうことが少なくありません。 이공 연계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경우에는 마케팅 분야에 의한 스페셜리스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ここからは日本の医療機関や日本の医療機関に医療機器やその他製品を売るために日本の医療機関の状況を知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このセッションでは日本の医療機関の状況について本日は非常に簡単ですが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의료기관의 의료기기나 그 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의료기관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의 의료기관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スライドは我が国の医療制度の概要です。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일본의 의료제도의 개요입니다. このデータは主に2020年の厚生労働省のデータに基づいています。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주로 2020년의 후생노동성의 데이터에 따라서 만든 그림입니다. 一部医師、看護師の人数等は2018年のデータに基づいています。 일부 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에 대한 인원수는 2018년의 데이터에 따르고 있습니다. 日本の病院数は8199、診療所は10万4538となり、歯科診療所は6万8028となります。 일본의 병원의 수는 8,199개, 진료소의 수는 10만 4,538개, 치과진료소의 경우에는 6만 8,028곳이 됩니다. 医師数は33万人、歯科医師数は10万人、薬剤師数は31万人、看護師数は127万人となり、日本の国民医療費総額は44兆円を超え、そのうち22兆円程度が保険料で賄われています。 의사의 수는 약 33만 명, 치과의사 수는 약 10만 명, 약제사 수는 약 31만 명, 간호사 수는 약 127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의료비의 총액은 약 44조엔을 넘어서 그중에 22조엔 정도가 보험료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また窓口での患者負担の総額は 5.2兆円となります。 그리고 창구에서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보면 5.2조엔 정도가 됩니다. 日本は少子高齢化のため、病院は高齢者だらけで、急性期の病床が過剰となり、慢性期の病床が不足する事態となっています。その結果、後期高齢者の医療費が増加してい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 병원은 고령자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병원의 병상이 과잉이 되고 만성기 병원의 병상이 부족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령자의 그런 의료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ここには記載していませんが、医療保険のほかに、介護保険も存在しますので、在宅などではこの医療保険と介護保険を組み合わせて使う、そういう体制になっています。 지금 여기서는 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본의 특징은 의료보험 외에도 개호보험, 노인요양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의료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을 둘 다 활용을 해서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하게 됩니다. こちらでは、日本の医療機関に分類、その定義などについて少し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일본의 의료기관의 정의라든가 그리고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日本の医療機関において病院の定義は20人以上の患者を入院させる施設、ベッドを有することとされています。さらに医師が3名以上必要です。 일본에 있어서 병원의 정의는 20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침상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의사가 최소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また診療所は患者を入院させるための施設を有しないもの、または19人以下の患者を入院させる施設を有するものとされています。 그리고 진료소의 경우에는 환자가 입원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거나 혹은 19명 이하의 환자를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킵니다. 診療所は医師1名以上で開設が可能です。 진료소의 경우에는 의사가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少しややこしいですが、日本の医療機関には病院の分類と病床の分類があります。 조금 복잡합니다만 일본의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병원의 분류와 병상의 분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厚生労働省が定義する病院の分類は以下の6つです。 후생노동성이 정한 병원의 분류는 아래 6가지가 됩니다. 一般病院、特定機能病院、地域医療支援病院、臨床研究中核病院、精神科病院、結核病院です。 1번부터 일반 병원, 특정 기능 병원, 지역 의료 지원 병원, 임상 연구 중앱 병원, 정신과 병원, 혈액 병원 이렇게 6가지입니다. 病床の分類は以下の5つです。 병상의 분류는 5가지로 나뉩니다. 精神科病床、感染症病床、結核病床、療養病床、一般病床です。 정신과 병상, 감염증 병상, 혈액 병상, 요양 병상 그리고 일반 병상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少し分かりにくいのですが、上の病院の中に下の病床の機能分類された病床が、組み合わさっているというイメージです。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병원의 기능으로 분류한 뒤에 그 속에 여러 병상이 다시 기능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で右の表は、医師が開業するときに標榜できる診療科を表示しています。 그리고 지금 그림의 오른쪽 그래프는 의사가 개원을 했을 때 어떤 진료과를 내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표시입니다. 그래프입니다. 日本の医療機関はアメリカの DRG と少し似ていますが、独自の支払い方式を取り入れています。 일본의 의료기관은 미국의 DRG가 비슷합니다만 독자적인 지불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日本の医療機関の一般病床の 80% 以上は DPC、PDBS という1日あたりの包括支払い制度が導入されています。 일본의 병원 일반 병상의 경우에 80% 이상은 DPC 혹은 PDPS라고 하는 하루당 포괄적으로 지불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これはホスピタルフィーにあたる包括支払い制度とドクターフィーにあたる出来高支払い制度の組み合わせとなるものです。 이것은 호스탈리피에 포함이 되는 포괄 지불 제도와 닥터피에 포함이 되는 그 업무에 따른 그런 제도의 지불 제도를 조합을 한 것입니다. 主な対象病院は急性期一般入院料1から6の届け出をしている病床、あるいはそれ39万床で、さらに特定機能病院の入院基本料を届け出している 5.7万床などが対象となります。 이 부분에 대한 주요 대상 병원은 급성기 일반 의료원 1에서 6을 신청을 한 병원 중에서 병상이 약 39만 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특정 기능 병원 중에서 입원 기본료를 신고를 한 병상이 있습니다만 이게 약 5.7만 병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포괄적인 지불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もっと簡単に言うと、主に高機能な急性期を担当する病院が対象となります。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기능 급성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DPC、PDPS 制度導入の目的は、医療費の過剰な上昇を抑えるためです。 이 DPC와 PDPS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의료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日本の医療機関では1点を10円として計算します。 일본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수가에 대해서는 1점당 10엔으로 계산을 합니다. 右のオレンジの棒グラフを見てください。 먼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오렌지색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入院1日目に9000点の手術をして、1日目の入院料は3000点、2日目は入院料だけで2000点、3日目は入院料だけで1000点になります。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만 첫날에 9,000점의 수술을 하고 첫날 입원비는 3,000점,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 입원비만으로 2,000점, 셋째 날은 입원비만으로 1,000점이 됩니다. これは架空の計算ですが、非常に分かりやすくこのようにデフォルメしています。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만 아주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もしこの患者さんが3日で帰るとすると、1日あたりの点数は5000点になります。しかし、2日で帰った場合、1日あたりの点数は7000点になります。 만약에 이 환자가 3일째 되는 날에 돌아가게 되면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면 하루당 점수는 5,000점입니다. 그러나 이틀 만에 돌아가게 되면 하루당 점수는 7,000점이 됩니다. つまり患者さんを早く退院させた方が医療機関の収益が増加する仕組みとなっています。 다시 말해서 빨리 퇴원을 시키는 것이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しかし、この方法は常に患者を確保し続け、重症の患者を多く受け入れ、早く退院できるように無駄のない医療を提供し、かつ地域の医療機関と連携し、その医療機関に患者を転院させる必要があります。 그러나 이 방법을 하려면 환자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중증 환자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빨리 퇴원을 시키는 그런 쓸모없는 돈이 나가지 않는 의료를 제공한 뒤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つまり日本の急性期の医療機関はこのためにかなり疲弊していますし、特にドクターの疲弊は凄まじいものがあります。 이러다 보니 일본의 급성기 의료는 꽤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닥터들, 의사들의 필요도는 아주 높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ではここで少し視点を変えて医療従事者のセグメントを少し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여기서 잠시 시점을 바꿔서 의료 종사자들의 그런 분류 세그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最も多い職種は看護系で、保健師、助産師、准看護師を入れると 50% を超えています。 그리고 이 속에서 가장 많은 분야는 간호 분야입니다. 이 속에 보건사라든가 조산사 등을 포함을 하면 약 50%를 차지합니다. 次いで医師、薬剤師となります。 여기에 이어서 의사, 약제사로 이어집니다. ここで医療従事者全体に占める臨床工学技士の割合は平成30年度のデータで約 0.7% であり、一般的な医療機関で働く医療従事者としては最も少ない医療職の一つです。 의료 종사 전체에 보면 임상공학 기사의 비율은 2018년도 데이터로 약 0.7%이며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 중에서는 가장 적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しかしこの 0.7% の臨床工学技士が急性期の医療機関の医療機器の全ての医療機器を管理していると考えれば、臨床工学技士とコンタクトを取ることは日本の医療機関における医療機器の事情を知るのに非常に効果的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す。 그렇습니다만 이 0.7%의 임상공학 기사가 급성기 의료기관의 전체 의료기기를 담당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임상공학 기사와 어떤 식으로든 컨택트를 취하는 것이 일본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의료기기 사정을 아는데 아주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続いて病床数と、これは医療費じゃなくて間違いです。病院数のセグメント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어서 병상수와 병원수의 세그멘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床以上の医療機関は国内に 16% しか存在しません。 300개 침상 이상을 가진 의료기관은 일본 전체를 보면 16%밖에 없습니다. 300万床未満の医療機関はプライベートホスピタルが多く、医療費を圧縮したい医療機関が多いので、どちらかというと横並びの製品で価格が安いものを選択します。 대부분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 병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제품 중에서 특별하지 않은 모두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하려고 합니다. また彼らは限られた投資で収益性の高い事業を実施したいので、収益性のある医療機器が非常に求められます。つまり保険収載されている医療機器で保険点数が高いということが重要になります。 이들의 경우에는 적은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 높은 의료기기를 가지고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의료기기로서는 수익성이 높은 것이 보험수가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この表は病院経営の指標、病院収益のツリーと言われるものです。日本の医療機関に対するものです。 지금 보시는 것은 병원 경영의 지표, 일본 병원에 있어서의 수익의 트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おそらく、韓国でもほとんど同じようなものが用い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 아마도 한국에서도 아마 이 트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病院の収益には入院とそれから外来がありますので、それぞれ患者単価にその患者数をかけることで入院あるいは外来の収益を計算します。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병원의 수익은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로 나뉩니다. 이 각각의 환자의 단가를 환자 수를 곱하면 그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つまり、販売する医療機器がどこに、どの部分の収益に作用するか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おくことは非常に重要です。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판매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어느 부분의 수익이 될 것인지를 파악할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病床機能のイメージを私車好きなので車に例えてまとめてみました。 병상 기능의 분류를 제가 자동차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로 예시를 들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以前に作った資料なので韓国車が載ってないことはご容赦ください。 이것은 옛날에 만든 자료다 보니까 한국 차량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次救急を行っている高度急性期病院はコルベットのように、力強く走りますがガソリンが大量に必要になってきます。 특히 3차 급성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급성기를 담당하게 되다 보니까 시볼레에 나오는 콜벳처럼 대량의 배기량으로 파워가 있는 엔진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으며 수익성을 그만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急性期病院もコルベットには及びませんが、その病院の運営のためにたくさんの投資が必要なので非常に燃費が悪くなっています。 또 한편으로 급성기 병원의 경우에도 콜벳만큼은 아니지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回復期の病床は収益性はあまり高くありません。その代わり設備費が低くなっています。ですが、中で働く人への、つまりセラピストへの人件費が非常に固定費の割合として高くなっています。 회복기 병상의 경우에는 그 운영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설비비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만 그 대신에 필요한 비용이 재활훈련사, 일본에서는 세라피스트라고 합니다만 재활훈련사의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療養病床は設備投資も収益も高くありません。ですので、ここで高い医療機器を売るのはかなり難しいことになります。 마지막에 병상 그 요양 병상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도 수익도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병원에 아주 고액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そして在宅ですが、在宅は市場が小さく医療保険と介護保険が混在する領域となっています。今後の拡大が期待される分野ですが、制度、テクノロジーの面で課題が多いのもこの分野の特徴となります。 마지막으로 재택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만 아직 시장이 작고 의료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이 혼재가 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제도나 테크놀로지 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では最後に普遍ニーズと可変ニーズについて少し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마지막으로 불변 수요와 가변 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普遍ニーズですが、これは既存の医療機器市場に答え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먼저 불변 수요입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スライドは医療機器の国内市場における国内生産を輸入品の割合で割ったものです。 지금 현재 보시는 슬라이드는 의료기기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국내 생산을 수입품으로 나눈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国内市場に占める輸入の平均割合は 64% 程度で、輸入依存度が高いものは呼吸補助器や整形用品、視力矯正レンズなどの製品群があります。 국내 시장에 있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수입품의 비율은 약 64% 정도이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은 호흡 보조기라든가 성형용품 그리고 시력 교정 렌즈 등의 제품군이 여기에 속합니다. これらは海外の大手医療機器メーカーが製品を輸入していることもありますが、国内のニーズはあっても国内で賄えていないという事実があります。 이들 제품의 경우에는 해외 대형 의료 메이커가 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詳細は先ほどの楠本様の講演でいくつか取り上げられていたと思いますので、そちらを参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조금 전에 구스모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つまり医療機器の市場における不変ニーズとは、医療機器出荷数や輸入数で簡単に現状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ます。 이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기기 시장에 있어서의 불변 수요라는 것은 의료기기 출하수나 그리고 출하수나 수입수로 간단하게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スライドは各国の経済発展と医療ニーズの推移を示したものです。こちらは経済産業省の資料となります。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각국의 경제 발전과 의료 수요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나타낸 표시입니다. 이거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横軸に1人当たりの GDP を取り、縦軸に平均寿命を取ると、日本や韓国は右上に位置します。 가로축의 1인당 GDP 그리고 세로축의 평균 수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은 오른쪽 위에 속합니다. ここで日本はステージ6の成熟期となり、アルツハイマーや変形性関節炎などが医療の今後の課題とされています。 이곳에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일본은 스테이지 6에 대한 성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치료 의료 분야가 치매라든가 변형성 그 관절염 등이 의료의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求められる医療政策は難病治療、末期医療となっています。
여기서 일본이 필요한 의료 정책은 난병 치료와 그리고 말기 의료가 중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しかしこれらの医療政策は今後に対する対応であり、その左側の予防、早期発見、あるいは医療環境、治療の改善なども継続的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す。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분야는 앞으로의 의료 정책으로서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보다 왼쪽에 있는 예방, 조기 발견 혹은 그 의료 환경이나 치료 개선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시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つまりこの図の普遍ニーズはステージ1からステージ4におけるものが医療の課題となります。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불변 수요를 보면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4까지의 기본적인 의료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医療の発展や、人間の寿命が伸びるそう国民の寿命が伸びることでさらに新しい課題が見つかるかもしれません。 이 부분은 의료가 발전하고 그리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과제가 발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一方で可変ニーズはどうでしょうか。 한편으로 가변 수요는 뭐가 있을까요? 可変ニーズの例として、本日は日本の医師の働き方改革について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 이 가변 수요의 하나의 예시로서 일본 국내 의사들의 업무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年の調査では日本の医師の約 10% が週80時間以上の勤務を余儀なくされています。 2018년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의사의 약 10%가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よく日本の医療制度は世界一だと言われることもありますが、それはとにもかくにも医師のこの過剰労働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ます。 일본에서는 자주 일본의 의료 제도는 세계 제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세계 제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 의사들의 이런 과도한 너무 넘쳐나는 업무 노동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医師の過労死や病院離れ、医師の過労死や病院離れが加速する中、医師の労働環境の改善が急務となっています。 의사의 과로사나 병원을 그만두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노동 환경의 개선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驚きなのは2024年から月間80時間の超過勤務が目標となっているところです。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뭐냐면 2024년의 목표치가 뭐냐면 월간 8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과 근무 시간을 그 월 80시간을 넘지 말자는 게 하나의 목표치로 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つまりこの目標も非常に高い目標というわけではなく、まだ医師の過剰労働が緩和されていると、これが達成したとしても緩和される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이 목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달성된다고 한들 의사들의 과도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つまり医師の数が不足している中で、どうやって医師の働き方改革を進めていくかということが課題と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의사의 노동 환경이 이렇게 나쁜 가운데 의사들의 노동 개혁, 업무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そこで厚生労働省は医師の働き方改革への取り組みとして IT、DX 化を推進しています。 그래서 후생 노동성은 의사의 노동 환경 개선에 위한 개혁으로서 IT, DX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そのために ICT の積極的な導入を行い、システム連携を推進しています。 이를 위해서 ICT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여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日本国内では一般の企業で IT 化、DX 化が進む中、医療機関においては電子カルテと医療機器のデータ連携も十分に進んでいません。 일본 국내에서는 일반 기업의 IT화라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전자카르테라든가 의료기기의 데이터의 연계 등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医療機器を抑制するこれまでの政策により医療機関では非効率な労働環境が改善されていないのです。 의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에서는 효율적인 노동 환경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そのため現在 IT 化補助金などの基金を立ち上げ、働き方改革で新しい KPI、働き方改革の KPI を達成するためにそれに向けて進んでいるところです。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재 IT 보조금 등의 기금을 설치를 하여서 그 의사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의 KPI 달성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それらを推進するために診療報酬にもさまざまな項目で ICT の導入、AI、IoT の活用などが明記されています。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료 수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항목에서 ICT를 도입한다거나 AI, IoT에 활용을 하면 그 좋다는 것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現在は医療機関の中で医師や看護師をはじめとする医療職の働き方を効率的にするためのシステム導入が行われている真っ最中です。 일본은 현재 의료기관 속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직종의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딱 그 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またこれらの IT、DX 化を進める阻害要因として日本の企業の製品群の囲い込みがあります。 이런 상황 속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IT화, DX화를 막는 저해 요인으로서 일본 기업의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アメリカでは日本企業も医療機器の連携のために積極的にプロトコルを開示しています。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 병원에 있어서도 프로토콜을 공개를 함으로써 좀 더 그 데이터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徐々にではありますが、このあたりも緩和され始め、病院全体でさまざまなデータ連携のネットワークが構築され始めています。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점점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전체에서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今後のデータ連携ソリューションの新しい候補をいくつか紹介します。 앞으로의 데이터 연계 솔루션의 몇 가지 후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例えばベッドサイドで患者のバイタルデータの連携を一例に挙げると、新しくナースコールメーカーや電動ベッドメーカーが情報連携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しています。 예를 들어서 침상에서의 환자 데이터, 건강 데이터 같은 거를 연계를 하게 되면 나스콜을 만드는 메이커나 혹은 전동 침대를 만드는 메이커가 정보 연계를 통한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非常に興味深いのは、これらのデータ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しているナースコールや医療用ベッドのメーカーは医療機器メーカーではありません。 아주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지금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나스콜이라든가 혹은 의료용 침대를 만들고 있는 업체는 의료기기 업체가 아닙니다. ナースコールメーカーはベッド上での患者の監視や電子カルテとの患者情報のデータ連携から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を始めています。 이 너스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베드에 있는 환자의 감시나 전자 카르텔을 이용해서 환자의 정보 연계 등을 통한 플랫폼을 지금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一方で電動ベッドメーカーは電動ベッドが計測する患者情報と患者バイタルデータを連携することでデータ連携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しています。 한편으로 전동 침대 메이커 같은 경우는 전동 침대가 계측을 하고 있는 환자 정보와 그리고 환자의 원래 치료 데이터 등을 연계를 함으로써 데이터 연계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両社は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などを通じたデータ活用を積極的に推進して、データ分析のさらなる高度化により付加価値創造の好循環のサイクル構築を目指しています。 이 두 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더욱 고도화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이클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例えば電動ベッドメーカーの例をお示しすると、患者の睡眠状態を監視するようなソリューションなどを用いて医療事業者の負担軽減、あるいは介護事業所の負担軽減など社会課題にも取り組み、新しい付加価値を生み出しています。 예를 들어서 전동 침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수면 상태를 감시함으로써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서 의료 종사자 혹은 노인 요양 사업소의 종사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그런 사회적인 과제에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先ほどの事例は、こういった、IT 化 DX 化の中の一部になります。野村総合研究ごめんなさい。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사례는 일본 내에 있어서의 IT화나 DX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野村総合研究所の医療機関におけるデジタル化発展のステージの働き方改革で活用可能な ICT 化についてというレポートが、あります。 지금 보시는 것은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만든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디지털화 발전 스테이지에 따른
그 업무 개혁에 활용 가능한 ICT화에 대해서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こちらを医療者の目線で、あるいはこれに加え臨床工学技師の目線で、少し改変したものがすいません、スライドとなります。 이를 저희 같은 의료 종사자 그 중에서도 임상공학 기사의 시점에서 조금 변형을 시킨 게 지금 보시는 그 도표입니다. 縦軸に職種、そして横軸にステージが書かれています。 이게 세로측에 직종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가로측이 그 스테이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濃い、鮮やかな水色で追加されている点が私が追加したところです。 이 진한색 좀 화려한 색이군요. 오른쪽에 화려한 색으로 만든 파란색이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電子カルテを導入して、そしてそれを効率化するためにこの自動化のプロセスが必要です。 그 전자 카르텔을 도입을 해서 이걸 효율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기능이 필요해집니다. 効率化のステージをさらに進めていくためには遠隔医療やプログラム医療機器、そして最終的には PHR と EHR のデータ連携が必要となります。 이런 자동 효율화의 스테이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격도 필요하고요. 그에 관한 프로그램 등도 필요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PHR이나 EHR의 데이터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これらのプロセスは、例えば、手術ロボットや AI 問診などより若干その現場に入ってき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が、まだまだ抜け落ちているところが多くあり、これを、一気通過に進めることは非常に難しい状況です。 이들 프로세스는 이미 들어와 있는 수술 로봇이라든가 AI 진료 등에서 조금씩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빠진 부분도 많고 이걸 한꺼번에 진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韓国の企業さんはシステムに強いというふうにお聞きしていますので、こういったところでピットホールを見つけて参加の機会を見つけられても良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한국 기업은 시스템 구축에 아주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을 보면서 일본 내에서 빠진 부분을 확인을 하신 후에 참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長時間の聴講お疲れ様でした。本日は非常に時間が限られる中、端的なお話になりましたので、また機会がありましたら、医療機関の課題やその収益、ビジネスモデル等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できればと考えております。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의 일본의 과제나 수익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코트라 오사카 K-바이오 데스크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이며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의료기기 웨비나 잘 듣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우리 기업분들이 실제로 일본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하실 때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코트라는 오사카 무역관을 포함하여 바이오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해외 거점 7개소를 선정하여 K-바이오 데스크를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바이오 의료 분야는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시장 진입에도 허들이 있는 편인데요. 이러한 바이오 의료 분야의 해외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에서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진출 컨설팅 사업, 국내외 수출 마케팅 사업, 그리고 수출 직결, 정보 전파라는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분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본 진출 컨설팅 사업이란 현지 의료기기 전문 컨설팅 업체와 제휴하여 제공하고 있는 심층 상담 서비스인데요. 아마 일본에 수출하기로 처음 마음 먹으셨을 때 가장 궁금하셨던 점이 이런 수출을 할 때 어떤 인허가라던가 인증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절차로 프로세스로 이걸 밟아 나가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저희 현업에 계신 한국인 대표님께 인허가뿐만 아니라 수출 통관, 그리고 현지 마케팅, 바이어 발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한 분야인데요. 바로 수출 지원입니다. 코트라 본사는 매년 상반기에는 서울, 하반기에는 부산에서 대규모 바이오 의료 분야의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저희 오사카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일본 대표 의료기기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메디컬 재팬을 비롯하여 현지 유망 전시회의 참가와 또 그 전후 마케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야는 수출 직결 정보 전파입니다. 내년에도 이번 웨비나와 같은 비슷한 성격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의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를 통해서도 일본의 바이오 의료 시장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라던가 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일본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들과 이벤트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사카 K-바이오데스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 문의처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답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웨비나 이제 발표는 모두 마쳤고요.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반에 공지해 드린 대로 웨비나의 특성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 시간은 즉석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문의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연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